살다 보면 누구보다 많이 베풀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살아왔는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정성을 다해 도왔던 사람에게 서운함을 느끼고 끝없이 이해해 주었는데도 오히려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내가 너무 주기만 한 걸까? 아니면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세상은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만 이상하게도 착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지치고 더 깊이 외로워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냉철하게 바라보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왜 베풀수록 상처받게 되는지, 그리고 사랑과 배려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온 여러분을 위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평생 베풀며 살았는데 왜 마지막엔 아무도 없을까요? 이상하게도 가장 열심히 도와준 사람이 가장 먼저 잊히고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희생한 사람이 가장 많이 상처를 받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더 이상합니다. 자기 것은 꼭 챙기는 사람, 함부로 베풀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오래 존경받고 사람들이 그 주변을 떠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셨습니까?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왔는데 돌아온 건 감사가 아니라 더 큰 요구였던 경험. 내 것을 나눠줬는데 그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경험. 잘해줄수록 오히려 더 가볍게 대해지는 느낌. 그때 우리는 혼자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베풀었나?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본성을 관찰했고 인간이 왜 베품 앞에서 감사 대신 오히려 욕심을 드러내는지를 설명했습니다. 그의 통찰은 냉혹하지만 읽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베풀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더 깊이 사랑하면서도 더 적게 소모되는 삶을 사는지 그 이유를 함께 알아가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이 먼저 다치고 가장 상처를 많이 받게 됩니다. 1970년대 사회심리학자 데니스 리거는 한 가지 실험을 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눈 실험 참가자들에게 한쪽엔 콜라 한 캔을 건네주고 다른 쪽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두 그룹 모두에게 복권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콜라를 받은 그룹이 콜라 한 캔 값의 몇 배를 지불하면서도 훨씬 더 많은 복권을 구매했습니다. 인간은 받은 것에 보답하려는 본능이 있다는 호해의 법칙입니다.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 이 법칙이 계속 반복되면 받는 쪽에서는 점점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감사합니다 였다가 두 번째엔 역시 고맙네요가 되고 세 번째엔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주지 않으면 오히려 서운해합니다. 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 변화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상대가 서운해할까봐, 관계가 멀어질까봐 오히려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걸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질수록 더 커진다는 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구조입니다. 60대 김 선생님은 퇴직 후에도 동생들을 한결같이 챙겼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건네고 조카들 학비를 보태고 형제 중 누가 힘들다고 하면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러다 건강이 나빠져 잠시 손을 놓게 되었을 때 형제들의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그때 김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주는 것 자체가 나의 역할이 되어버렸구나. 베풀미 역할이 되어버리는 순간 그 관계에서 사람은 사라지고 기능만 남습니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는 나쁜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길까요?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적응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감정은 반복되는 자극에 무뎌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처음 받은 선물은 크게 느껴지지만 같은 선물이 반복되면 뇌는 그것을 배경으로 처리해버립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을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원래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주는 사람이 이 사실을 모른 채 더 많이 주면 더 많이 사랑받을 거라 믿는 데 있습니다. 도와줄수록 상대가 작아지는 역설. 여러분이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 힘들어 보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도와주겠다고 답하지만 그 도움이 오히려 그 사람을 작게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미국 노스이스턴 대학교의 연구팀은 수년에 걸쳐 인간관계에서 과도한 도움이 미치는 영향을 추적했는데 결론은 역설적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도울수록 도움을 받는 사람의 자기 효능감이 낮아졌습니다.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감각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도움을 주는 사람에 대한 의존도는 올라가고 묘하게도 존중감은 낮아지는 직관에 어긋나는 결과입니다. 열심히 도와줬더니 상대가 나를 덜 존중한다니 이상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유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게 인간입니다. 어렵게 구한 것 쉽게 주어지지 않는 것의 가치를 사람은 더 크게 느낍니다. 물이 귀한 사막에선 물 한 모금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만 수도꼭지를 틀면 나오는 물은 아무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가장 정확히 이해했던 인물 중 한 사람이 19세기 독일의 재상 오토 폰 비스마르크였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요구에 쉽게 응하면 상대는 더 큰 것을 요구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정치적 협상에서 절대로 먼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거절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때를 골라서 가치 있게 양보했습니다. 그 전략 덕분에 그가 내주는 것은 항상 무게가 있었고 상대는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정치 이야기지만 인간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쉽게 주어지는 것은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이건 받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인지 구조가 원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의 의지는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않으며 채워지는 순간 곧바로 새로운 결핍을 만들어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베풀므로 누군가를 완전히 만족시키려는 시도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도움이 진짜 도움이 되려면 받는 사람이 스스로 서야 하고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진짜 배려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를 떠올려 보면 이 원리가 더 선명해집니다. 자녀가 넘어졌을 때 곧바로 일으켜 세워주는 부모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곁에서 지켜보는 부모는 같은 사랑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신의 불안을 참아내야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사랑이 더 힘든 사랑입니다. 진짜 배려는 상대의 힘듦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그 힘듦을 통과하도록 곁을 지키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왜 은혜를 잊는지 여기서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은혜를 잊는다는 표현을 저 사람은 고마움을 모른다, 인간이 덜 되었다라는 도덕의 문제로 봅니다. 그런데 심리학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기억은 공정하지 않는 것.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받은 혜택은 시간이 갈수록 당연하게 인식되는 반면 받은 상처나 불편함은 오히려 더 뚜렷하게 기억됩니다. 위험을 기억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진화적으로 보면 이건 합리적이지만 관계에서는 참 가혹한 법칙입니다. 70대 박 선생님은 40년이 넘도록 친구를 돌봐온 분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었고 이혼 직후 갈 곳 없을 때 한 해 넘게 숙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약속 날짜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했고 친구는 그 일로 심하게 서운해했습니다. 40년 넘는 우정도, 담보 잡힌 집을 내어준 한 해도 이 하나의 실수가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줬더니 나중엔 그게 원래 있던 것처럼 됐나 봐요. 맞습니다. 그게 인간의 기억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람을 원망해야 할까요? 아니면 베풀기를 그만둬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제3의 길을 제안합니다. 감사를 기대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능해지려면 베푸는 것 자체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성에서 우러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대가 없이 베푸는 것은 배신당할 수 없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은 것은 돌려받지 못해도 잃은 것이 없기 때문이지만 현실에서 대가 없이 베풀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에게 기대를 걸기보다 먼저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해가 선행될 때 실망이 줄어듭니다.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베푸는 것이 덫이 되는 순간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역사 속에 참 흥미로운 인물이 있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의 정치가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 재산이 로마 국가 연간 예산에 맞먹을 정도로 그는 로마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재산을 어떻게 모았을까요? 한 가지 방법이 눈에 띕니다. 그는 사설 소방대를 운영했고 로마에 불이 나면 그의 소방대가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건물 앞에서 건물주와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 팔면 불을 끄겠지만 거절하면 그냥 지켜보겠습니다. 크라수스의 도움은 도움이 아니라 상대의 절박함을 이용하는 거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우리가 베푸는 것이 이와 다르기를 바라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의에서 시작해 베푸는 것이 어느 순간 덫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받는 쪽이 아니라 주는 쪽에게도 그렇습니다. 60대 이 선생님은 20년 넘게 친목 모임에서 총무를 맡아왔습니다. 처음엔 자발적으로 맡았습니다. 회비를 걷고 식당을 예약하고 경조사를 챙겼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연해지자 어느 날부터 다른 사람들이 이 선생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선생님의 에너지를 공공재처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생님이 그만하겠다고 했을 때 모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러세요?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잖아요. 베푸는 것이 역할이 되었고 역할을 내려놓으면 배신자가 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유롭게 선택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만둘 수 없게 되는 이것이 베푸는 것의 덫입니다. 그 관계에서 자신이 하는 기능을 멈추면 관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것은 타인의 의지에 자신의 삶을 종속시키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이 선생님 이야기가 남일처럼 들리지 않으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베푸는 것이 덫이 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덫은 대개 처음엔 선물처럼 보입니다.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라는 작은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작은 마음이 반복되고 습관이 되면 어느새 그것은 나의 정체성이 되어버리고 멈추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멈추는 순간 나는 내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베푸는 것에서 벗어나기 힘든 진짜 이유는 상대의 기대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건 기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현명한 사람들은 어떻게 베푸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쇼펜하우어를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가 인간 혐오자였고 세상을 냉소적으로 본 비관론자였다고 말하지만 그의 글을 실제로 읽어보면 전혀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진정한 연민은 지성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감정에서 오는 연민은 자신을 소진시키지만 지성에서 오는 연민은 상대를 실제로 돕습니다. 이것이 핵심이며 감정적 배려와 지성적 배려는 다릅니다. 감정적 배려는 저 사람이 불쌍하다에서 출발해 상대의 고통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줍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 나 자신을 위한 행동입니다. 상대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도움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성적 배려는 다릅니다. 상대에게 지금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과 줘야 하는 것을 구분하고, 줄 때는 온전히 주지만 줄 수 없을 때는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실제로 오래 존경받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나 베풀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악용하는 사람을 구분하며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줍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에서 자신의 에너지를 보존합니다. 이것이 냉정한 걸까요? 아니면 지혜로운 걸까요?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학자 로라 카스텐슨의 사회정서적 선택 이론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관계의 폭을 줄이고 깊이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합니다. 많은 관계에 얕게 퍼지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사람에게 깊이 베푸는 것이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관계의 질도 올린다는 것입니다. 더 넓게 줄수록 더 행복한 게 아니라 현명하게 줄수록 더 깊어집니다. 60대 최 선생님은 주변에서 참 야박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던 분이었습니다. 돈 빌려달라는 친척에게 딱 잘라 거절했고 부탁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가장 아끼는 몇몇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등록금을 내주고 병원비를 보태고 이사 비용을 건넸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저한테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최 선생님은 당신은 내가 줄 때 부끄러워하더라 라고 답했습니다. 받는 사람이 부끄러워한다는 건 아직 자존심이 있다는 뜻이고,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받은 것의 무게를 느끼며 관계를 지속시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현명하게 베푸는 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더 깊은 사랑을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선을 긋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그을 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 그 사랑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경계가 없는 사랑은 결국 둘 다를 지치게 만들고 경계가 있는 사랑이라야 오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부터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지막에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오셨습니까?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마 그 답이 나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 나는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삶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것 자체는 아름다운 일이지만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타인을 위해서만 산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는지를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타인이 떠나거나 상황이 바뀌면 자신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게 되며 베풀 대상이 없어지면 존재 이유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사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고독 속에서만 자신의 의지, 자신의 감각, 자신의 존재를 명확히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욕망에 끌려다니지 않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70대 정 선생님은 평생 살던 아파트를 떠나 작은 시골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자식들은 걱정했지만 정 선생님은 거기서는 평생 바빠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처음으로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를 아는 건 내가 무엇을 진짜로 원하는지 아는 것이 모든 관계의 시작입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짜를 줄 수 없고 자신이 비어 있으면 무엇을 내어줘도 공허합니다. 베푼다는 것은 넘쳐 흘러내려야 자연스럽습니다. 억지로 쥐어짜내는 것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소진입니다. 비어있는 그릇에서는 아무리 기울여도 흘러나올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신을 채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침에 홀로 걷는 15분, 저녁에 홀로 앉아있는 30분. 사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텅 빈 채로 남에게 무언가를 계속 퍼주다가 어느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착한 사람이 상처받는 이유, 도움이 상대를 작게 만드는 역설, 은혜가 잊히는 구조,
베푸는 것이 덫이 되는 순간, 그리고 현명한 사람들의 원칙. 이 모든 것은 하나라는 것. 쇼펜하우어가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요? 현명하게 사랑하고 현명하게 베풀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이니까요.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준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이 있지 않은지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와 지혜가 남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을 살아낸 당신에게 채널입니다.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 망설여질 때, 철학 속에서 위로 공감 용기를 함께 채워나가는 곳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